안녕하세요. 저는 고기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친일문학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는 키워드만 남겨둔 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제를 바꿀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선정했던 주제인 만큼 그대로 하되 최대한 여러분께 와닿을 수 있는 발표가 되도록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구체화한 오늘의 발표 주제는 바로 진정한 공존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일제강점기 문학을 읽어보라입니다. 먼저 지금 공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제가 일제강점기 문학을 선택한 이유는 공존의 의미란 어쩌면 공존하기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주제가 여러분께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존하면 다문화 같은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는데 이는 꼭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동아리에 신입부원을 뽑는 면접을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께서는 동아리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지만 개성적인 지원자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개성이나 아이디어를 내세우기보다는 현재 동아리 체제에 맞춰줄 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시나요? 반대로 여러분이 지원자라면 어떤 유형의 지원자일 때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공존의 의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과 관련 평론 그리고 논문을 참고하여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첫째, 김사령의 빛 속으로라는 책을 통해 자기 자신을 긍정할 때 공존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둘째, 허준의 잔등이라는 책을 통해 관용을 통한 공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사령의 빛 속으로라는 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일본이 전쟁의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인은 하나다라고 한 내선일체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하루오는 일본인 학교를 다니는데요. 일본 아이들은 하루오가 조선인이라며 따돌립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은 하루오는 자기 속에 있는 조선적인 것을 끊임없이 부인하며 자기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인 따위가 자기 어머니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루오는 어머니께서 큰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위독하게 계신데도 그 사람은 자기 엄마가 아니라며 격렬히 부인합니다. 자기의 어머니마저 부정하는 삶, 이것은 누구나 자기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오에게 한 조선인 선생님은 조선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며 하루오가 자신을 긍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본이 생각한 내선일체는 조선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었지만 작가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인임을 긍정받으면서 일본인이 되는 것이 내선일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는 내선일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수했기 때문에 작가가 일본에 협력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윤대석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보면 교수님께서는 이는 오히려 일본이 말한 내선일체로는 절대 내선일체가 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내선일체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긍정받을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여러분과 연관지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이지 기존의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나와 다른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나도 모르게 상대가 나의 집단에 무조건 맞춰주길 원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디엔가 속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원래 모습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진정한 공존이란 개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작가의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빛 속으로라는 책을 통해 진정한 공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잔등이라는 책에서는 공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뒤에 많은 일본인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귀환하였는데요.
이때 한 조선인 소녀는 도망가는 일본인들을 붙잡아 수용소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게 한 국밥집의 조선인 노파는 자신의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을 숨겨줍니다. 저는 처음에 일본인들에게 보복을 하는 소년의 행동에 더 공감이 되었고 노파의 행동은 너무 일본인들을 감싸는 것 같고 이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책에 있는 작가 평론을 인용해보자면 작가는 국밥집에 걸려있는 희미하지만 주변을 밝혀주는 잔등과 같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원수는 또 다른 원수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일상 속에서도 갈등은 만연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는 분노와 함께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소음도 문제이지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쿵쿵거리다가 더 큰 감정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비슷하게 요즘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나 운전자들의 보복 운전도 이와 비슷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을 관용으로 품고자 했던 노파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잔등이 보여주는 공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며 발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이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두 작가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진정한 공존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받을 때 그리고 넓은 포용력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두 작품은 여러분께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친일 문학과는 조금 다른 범주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고 당시 작가들이 고민했던 공존에 대해 생각해보며 이것이 여러분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공존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으시거나 전체 줄거리가 궁금하시면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두 권의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